기출문제,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문형이 나오는지, 문제의 어떤 스타일, 유형,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좀 실전적으로 빨리 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간에 또 넘어가야 할 사안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적인 것 또는 원리 원칙 이런 거 다 떠나가고 실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해도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학습하는 어떤 이제 패턴 또 기출 문제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좀 빨리 좀 분석해 갖고 공부한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는 유형 분석을 좀 잠깐 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패턴이나 속도는 좀 빨라갈 겁니다. 특히 이제 1편, 2편, 3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빠르게 좀 진도를 나갈 편이고요. 뒤쪽 파트에 역시 좀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인 이제 스케줄은 기본 이론 2개,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동형 문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4개가 기본 컬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해갖고 뭐 이제 종합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형태 또 뭐 집중 정리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입문 강의는 이건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은데 아마 지금 같으면 이거 들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있는 스케줄도 바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참고로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들으시라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왔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난번은 이제 좀 개념 정리 위주로 1순환을 했다면은 이 단계에서는 좀 실전용으로 가겠다. 그래서 기본서 개념 자체를 아예 있잖아요. 그 요약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핵심 정리집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기본서는 부교재로만 이제 활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업 때 가능하면은 기본서에 대한 부분, 요 기본서죠. 기본서는 필요한 파트만 이제 언급하고요. 나머지 그냥 좀 빠르게 좀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교재는 현재는 아직까지 출간이 안 됐어요. 아마 다음 주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좀 딜레이 좀 늦을 것 같아갖고 미리 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제 파일로 보시든가 또는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양면으로 잡았어요. 양면 잡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짝수편에는 기본 이론 요약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페이지에 속한 쪽은 이렇게 판서 노트입니다. 판서 노트를 좀 넣었어요. 지금까지 필기 노트를 교재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래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큰 이유가 수업 환경이 변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옛날만큼 꾸준하게 기다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좀 빠른 결과를 좀 원하는 부분도 많고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판사는 노력을 하잖아요. 한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기가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보다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감을 좀 줄여보겠다.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노트를 좀 중심해 갖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회독수를 빨리 돌릴 때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쯤에 정식 교재를 보시고 일단은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야 돼요. 근데 사실 기출문제를 100% 다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문항수도 있지만은 난이도 같은 것이 기출문제 안에서도 등급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형 문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3단계 학습할 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제 문제라는 게 두 가지 기준을 잡아요. 하나는 이제 난이도고요. 두 번째는 빈도인데요. 근데 제일 우선시 두는 거는요. 우리 같이 이제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역시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빈도라는 걸 분석해 갖고 보면은 많이 나온 출제된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된 영역이 있고 그럼 출제가 많이 된 영역은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빈도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들어간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 이제 난이도인데, 근데 이제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행정사에서 행정학을 몇 점 받아야 되나? 라고 얘기하면 사실 정답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본다면 맥시멈 70점 받아야 되지 않나 이거거든요. 사실 이제 70점이 어떻게 보면 기본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경우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나는 이제 뭐 민법이나 행정법에서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나와. 그러면은 행정학에서는 60점만 받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돌아가면서 한 과목씩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전략을 했다가 낭패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점 정도는 여유를 좀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할까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빈도고 그다음 난이도인데, 난이도도요 상, 중, 하가 있을 때 통상 봤을 때는 중, 하 정도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까지 굳이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충족할까라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는 중하 정도에서만 일단 이제 좀 선을 끌려고 합니다. 더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정서 문제도 상급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좋은 문제도 많아요. 하지만은 일단 이제 선을 좀 꺼갖고 여기까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한 만큼 기출 문제를 조금씩 있잖아요. 관련된 파트를 조금씩 더 풀어갈게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 30% 정도는 풀 생각입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기출문제집은 아마 나올 때 같이 출간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하고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갖고 좀 강의 진행의 향후 과정하고 좀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보고요. 이제 유형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어떤 스타일의 문제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과목이라는 것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목은 법학하고 좀 다르거든요. 법학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거의 판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 맞춰갖고 어떻게 분석할까라는 문제지만 행정학은 이론이거든요. 이론 과목에서는 그 문제를 문형을 출제할 때 그 대표적인 형태가요. 개념 묻는 문제가 사실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시작은 개념을 잡았다 안 잡았다 이 자체가 있잖아요.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념형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공유지 비극이란 뭐냐? 그냥 묻는 겁니다, 이게. 공유지 비극이 뭐냐? 이게 뭐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딘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지에서 어떤 이제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를 파괴하여 모두 공멸한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설명한 이유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항이 우리가 정형화된 패턴만 나오진 않아요. 이 중에서 꼭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내가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해고, 두 번째 키워드를 기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물을 때는 이해를 하면은 이게 유추가 가능해요. 유추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키워드를 좀 기억해 두면은 이제 결정적인 오류를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공유지 비극은 무임승차 문제를 설명한 이론이거든요. 이 자체가. 무임승차의 문제와 관련된 파트예요. 그래서 상반이 이렇게 쓰면 어때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개념형 문제의 가장 기본형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묻는 표현인데 이거는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는 언제냐면 지금 그리고 다음 과정까지 우리가 공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기본 개념만 잡히면은요 시험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개념 확장시키면 특징이 됩니다. 특징이나 특성이 있는데 특징이나 특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비교하는 개념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과 비교되는 개념을 잡을 때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치와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경영과의 관계예요. 근데 보통 이런 스타일 문제를 볼 때는 주로 어떻게? 경영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경영과 행정에서 유사점, 차이점에 대한 파트. 이게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개념 말고 두 번째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스타일에 대한 문제. 물론 이거 뒤에 가서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패턴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패턴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경과 구분된 행정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구분된다 말은 구분된다 이런 의미 자체가요. 이 의미가 유사점을 얘기할까요? 차이점을 얘기할까요? 도대체 뭘 묻는 거죠? 구분된다는 얘기는 차이점을 얘기하겠죠. 이걸 묻는 거겠죠. 그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읽지 못해갖고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나 싶은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뭐지? 뭐 묻고 있지?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사점 차이점에 대한 이런 형태.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특성 비교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류형인데요. 역시 이제 굉장히 많은 스타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형, 종류, 분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시험 출제에서 제일 용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종류라고 보통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형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분류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게 가장 전형적 스타일이 2편에 보면은 정책학이 있어요. 그럼 정책학에 보면은 정책의 유형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때는 학자별 분류가 나오기 시작해요. 로이라는 학자가 알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보면 대부분 수험생들 제일 싫어하는 학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수험생들은 외국 사람이니까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싫어하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이건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로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알몬드라는 사람도 있고 세레스벌리라는 학자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걸 공부할 때 처음부터 다 공부하면 어때요? 거의 필패합니다. 망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인 거, 이게. 그래서 보통 로이가 가장 기초가 돼요. 로이 말고 다른 사람 나오겠죠. 1회도 갈 때는 아예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2회도 갈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점증적으로 하나씩 가는 게 가장 기본형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직론을 공부하면 어때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조직의 유형이 나와요. 이때는 학자별 분류라기보다는 그냥 포괄적 알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민츠버그라는 학자가 데프트라는 학자가 뭐 어떻게 분류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걸 인사행정을 가면은 공직의 분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컨대 계급제, 직위분류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음에 재무행정을 공부하면은 예산의 종류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거 이제 재무행정에서 나온 파트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직론 문제거든요. 조직론 파트에 보면 이렇게 조직 유형도 있고 다음에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있어요.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 이론을 보면은 동기부여 이론을 분류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과정이론, 내용이론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지금은 내용이론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대비된 개념이 과정이론과 대비된 말로서 내용이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스타일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파악한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모르면은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이건 사실은 그죠? 이건 뭐 유추도 아니에요. 유추도 아니고 안다 모른다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공부할 때는 두 개 중에 어느 한쪽을 좀 정확하게 공부해 줘야 돼요. 두 개를 똑같이 공부하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한쪽을 좀 잡아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는 과정이론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이론이 5개가 나와요. 5개는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구분됩니다. 참고로 내용이론은 한 2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20명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5명이 그래도 쉽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분류하는 개념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분류형에 속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개념을 묻는 것 중에 하나요. 개념을 묻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개념이나 특징을 묻는 과정에서 이제 말 바꾸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A는 뭐뭐이다. 이런 식이에요. 문장이. 이렇게 분류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붙여갖고, A는 뭐뭐라기보다 뭐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럼 X라기보다 Y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걸 이제 반대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물으면은 Y라기보다는 X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그럼 이제 말 바꾸기 틀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관찰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요.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A보다 B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객관식을 많이 풀면은
어느 정도 느낌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풀어야 됩니다. 많이 풀다 보면 자연적으로 풀 수 있어요. 행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스타일이 가장 많이 이것도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투입보다 산출 이런 식이에요. 공급자보다는 수요자 중심. 어떻게 보면 최근 행정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 표현이 이 표현이거든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 행정 관료보다는 고객 중심 이 개념이거든요. 고객증. 그래서 A보다 B라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제도주의 개념을 묻는 거잖아요. 개념을 묻는 건데 신제도주의에 보면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있어요. 여기 나온 특징이 적절성의 논리와 결과성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건 우리가 잘 공부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표현, 적절성이란 말이 있어. 이건 키워드를 좀 탐색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문장에서 약간 좀 의심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좀 찾아내는 건 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 대한 파트가요.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제일 많은 게 인원이라든가 수치 같은 거 이런 걸 물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공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표현에 대한 건데 이런 것은 이건 법령이니까요. 이건 뭐 사실은 뭐 대비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5명인지 14명인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이건 내년도에 내년 한 3월 달쯤에 연금 개혁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근데 내년 3월 달에 연금 개혁이 하반기로 밀리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 변화가 좀 지켜봐야 내년이 아니죠. 벌써 해가 바뀌었는데 제가 아직도 작년 생각하고 있었네요. 올해 그죠? 올 한 3월 달쯤에 이전에 개혁이 되면은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뭐 가장 이슈화되는 게요. 현 정부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이 신년 이제 뭐 이렇게 담화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본인이 이제 뭘 하겠다라는 것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가 노동개혁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연금개혁이죠. 난 뭐 대통령이 뭘 얘기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행정학이 뭐 무슨 있잖아요. 국정이 매뉴얼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국정이 이제 집회에서 그게 어때요? 올해의 이슈가 된다라는 건 중요할 수 있겠죠. 올해의 이슈가 될 것이다. 근데 노동개혁하고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금 같은 건 이제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시험 치기 전에 한 5월달쯤 5월달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한번 있잖아 제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할 몫입니다. 제가 할 몫이니까 하여튼 체크해야 된다는 사실만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가 뭐가 바뀌느냐라는 문제 크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런 연금제도 개혁, 정부 조직 개편, 정부 조직 개편 이것도 바뀔 수는 있어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 사실은 이슈가 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있어요. 지방자치제도가 최근에 왔고 대부분 다가 공권에 대한 부분은 18세로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18세로 대부분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19세가 하나 남아 있어요. 주민소환이라는 파트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민소환 제도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마 법 개정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만은 근데 돼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바뀌면은 지방제도는 다 이제 5월잖아요.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시험에서 한번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2022년도의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반영 정도는 좀 늦었기 때문에 올해쯤에는 올해 시행된 거의 모든 시험에서 다 이건 좀 다룰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에 이슈화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해갖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형에 대한 어떤 이제 패턴을 보셨는데 한 번 더 복습하고 나서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개념 형태예요. 개념은 이건 기본기를 다 갖춘 겁니다. 기본기를 갖춘 거기 때문에 개념은 자꾸 쓰십시오. 자꾸 써갖고 길게 쓰지 마세요. 짧게 써갖고 있잖아요.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특징을 묻는 걸 때 행정과 경영 이런 식의 비교를 묻는 것 이런 게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을 역시 특징을 비교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형화하는 것들, 분류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개념형 문제 중에 하나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풀어가는 거. 이것도 많이 묻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A보다 B 이런 노연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도적 변화 이런 게 이제 봤는데요. 뭐 이런저런 내용들은 진짜 실전에 가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준비할 때는 이런 내용을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개념 정리가 시험 공부의 50% 아니 50% 아니겠지. 개인적으로 봐서 한 7, 8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풀어간 자체가 한 7, 80% 정도라고 보시고요. 이것만 정리해도 행정학은 낭패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은 자꾸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이렇게 공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거적 원단 그거 다 지워버리고 있죠. 기본형의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거의 문제의 7, 80%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있잖아 문제를 보거나 너무 많은 응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뒤에 가면 또 유혹에 넘어가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죠? 뒤에 가면 에이 또 이렇게 보고 또 저래 봐요.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를 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요 절대 있잖아요 6개월 이내에 공부 못합니다. 요즘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최하가 1년입니다. 사실은 1년에도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은 보통 최하가 1년에서 2년 정도 하거든요. 학원에서 와서 공부하거나 남한테 얘기할 때는요 몇 달 안 했다고 얘기하죠. 실제는 아니죠. 실제는 어때요? 혼자 몰래 공부하는 시간을 다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어때요? 남한테 드러낼 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남한테 드러낼 때는 뭐 그냥 조금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 한계를 인지하고 고득점을 안 해도 되니까 기본형을 묻는 것은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대신에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있잖아요. 5회독에서 7회독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회독이란 말은 아시죠? 1회독, 2회독 이런 말은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독수를 얘기할 때 최소한 5회독에 7회독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그죠? 내용을 줄여갖고 어때요? 빨리 돌려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이제 윤곽적인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본론 바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